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산을 참 잘했어요. 엄마를 따라 슈퍼에 가도 주인 아줌마보다 더 빨리 계산을 하곤 했죠. 아무래도 엄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10원짜리 한 장까지도 꼼꼼히 가계부를 쓰던 분이었는데 절약정신이 투철하셨어요. 뭘 사도 10원 한 장이라도 깎지 않으면 성미가 차지 않는 분이었죠.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동네 야채가게에서 주인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 깎는 것도 적당히 깎아야지. 그러지 말고 깎아줘. 맨날 사러 오는데 이 정도도 안 깎아주면 인심이 없는 거지. 내가 인심이 없다고? 내가 지금껏 깎아준 게 얼만데? 아우 됐어. 다시는 우리 가게 오지 마. 그럴 때면 어린 마음에 엄마가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늘 아나무인 수준으로 물건값을 깎았거든요. 사실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오죽했으면 어릴 때 제 소원이 고기 한 번 먹는 거였을까요? 엄마는 생일이면 저 하나 겨우 먹을 정도의 고기를 사와 볶아주셨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바라지 않게 됐어요. 알게 됐거든요. 그 한 번의 고기를 위해 엄마가 매일 아나무인 수준으로 물건값을 깎아야 한다는 것을요. 어릴 땐 엄마가 그러는 게 그렇게 싫더니 사리분별이 되면서부터는 저도 엄마 못지않은 짠순이가 됐어요.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리로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자 정도가 더 심해졌죠. 아줌마, 두부 2모나 사는데 조금 더 안 깎아주실 거예요? 아우 지겨워. 네 엄마도 모자라서 이젠 딸까지 이러는 거야? 나이도 어린 애가 왜 그러니? 왜 그러긴요. 나이 어린 사람 돈은 뭐 다른 돈인가? 어렵게 버는 돈이니까 아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돈 어렵게 받는 나도 좀 생각해 줄래? 그래서 맨날 아줌마 가게에서만 사잖아요. 알았어. 깎아주면 되잖아. 회사에도 매일 도시락을 싸갔어요. 회사 안에서도 저는 알아주는 짠순이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회사에 갈 때 입을 옷을 같은 거로 2번 사서 빨아서 번갈아 입고 다녔던 거죠. 회사 사람들에겐 옷 고르는 게 귀찮다고 둘러댔지만 실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니듯 했던 거예요. 이옷저옷 사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적금도 들고 마음의 안정감도 생겼지만 사는 게 재밌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웬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지난달에 일한 값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럴 리가요. 성함이 새로 오신 경리세요? 에? 네. 지금껏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저도 실수 안 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10원 하나 놓치지 않던 저였는데 입금을 깜빡하다니.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확인 결과 그 남자의 말이 맞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했어요. 괜찮아요. 오래 밀린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급해서 직접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전화로 해봤자 얼굴 안 보고 말하면 원속만 높아지잖아요. 이런 일일수록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좋거든요. 오해 없이. 듣자 하니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덕분에 일도 빨리 해결됐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신경 쓸게요. 지게차 기사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왜요? 아니요. 미안하면 밥이라도 사든가요? 에? 아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안 괜찮은 것도. 네?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하니 연락처도 교환하게 됐죠. 만나기로 한 날 솔직히 추리닝 차림으로 나갔거든요. 그가 저를 보더니 삼겹살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편하게 나왔네요. 밥 먹자면서요. 밥 먹는데 뭐 편하게 입고 나와야지. 잘했어요. 난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온 건데 나쁘진 않죠? 그제야 그가 청바지에 흰 티를 입은 게 보였어요. 그렇게 입혀놓으니 대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괜찮네요. 그와 처음으로 밥을 먹고 돌아온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진 옷을 들춰봤습니다. 회사 갈 때 입는 옷을 빼고는 목 늘어진 티셔츠랑 고무줄 바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주 주말 동대문에 다녀왔어요. 고르고 골라 청바지도 하나 사고 블라우스도 하나 사고 신발도 하나 샀죠. 옷을 사니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뭘 사면서 애누리를 안 했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것도 잠시, 그냥 부르는 값을 주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돈 받는 사람도 깔끔하게 감사해야 하고. 그 옷을 입고 그 남자와 두 번째로 만났어요. 그날도 밥을 먹자고 부르기에 청바지에 블라우스, 새로 산 단화까지 신고 나갔더니 그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줄도 알아요? 그럼요. 지난번에는 그냥 나오더니. 아니, 뭐 그냥. 그거 알아요? 뭘요? 엄청 귀여운 거. 누가요? 제가요? 네. 누가 저더러 귀엽다고 해준 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만나 밥을 먹고 어떤 날은 영화도 보고 매일 연락을 하다가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사귀다가 알게 된 건데 그에겐 홀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나랑 다르게 머리가 엄청 좋아. 자기는 공부 안 좋아했어? 공부보다는 기계 다루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 어릴 때부터. 기계 다루는 것도 머리 엄청 좋아야 하는 건데. 그런가? 그래도 공부보단 쉽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늘 그랬거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 뭐 아주 못한 건 아니었고 그냥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늘 남동생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늘 자기 엄마더라고요. 엄마가 남동생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식이었는데 그런 말들이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날도 남자친구가 남동생을 치켜세우기에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자기야. 응? 자기는 왜 늘 남동생보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사랑하는 건 남동생이 아니라 자기야. 나는 자기가 가장 궁금하고 자기 이야기가 듣고 싶어. 내 이야기? 그때부터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건 늘 동생이 가졌어. 동생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거든. 그때 자기 기분은 어땠어? 아, 내 기분? 뭐, 솔직히 좋진 않았지. 어린애였으니까. 그러면서도 남자친구도 자기 기분을 비로소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제가 뭐 좀 도울까요? 아니야, 됐어. 우리 아들은 내가 해준 것만 먹어.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봤는데 남자친구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조금 뒤 요리를 마친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차랑 과일 좀 먹고 있어.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식사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아직 우리 아들이 안 와서 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시간이 6시였어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보는 자리니까 남동생도 같이 보면 좋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시가 돼도 8시, 9시가 돼도 남자친구의 남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지 않으세요? 난 괜찮은데?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대답을 끝으로 태연하게 TV만 보셨어요. 남편의 남동생은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 배고팠지? 나 완전 배고파. 기다려봐.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어. 우리 아들 왔으니 다들 밥 먹자. 그렇게 저는 처음 간 시댁에서의 첫 끼니를 밤 11시에 먹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시장한 탓인지 밥은 잘 넘어가더라고요.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명 큰아들의 예비 신부가 인사를 오는 자리였는데도 시어머니는 우리가 결혼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시간도 늦었는데 어서들 가버려. 어머니, 그럼 저희 결혼은 니들 둘이 사는 건데 알아서들 하면 되지. 상견례 날짜 잡히면 알려다오. 네, 우리 아들 공부해야 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얼른 가. 가볼게요. 또 올 거 없다. 상견례 때 한번 보고 결혼식 때 한번 보면 되지.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자꾸 오지 마. 남편의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의 실체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말이 없더라고요. 평소엔 말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자기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하니 시간을 주말 저녁으로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도 관심은 여전히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본 엄마도 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혹시 김서방, 주워온 아들이야? 아니야, 친아들이래. 그래? 근데 어쩜 그렇게 둘째 아들만 챙겨? 맛있고 좋은 반찬도 다 둘째 아들 앞에만 놔주고. 보고 있는데 좀 짠하더라. 네가 잘 좀 챙겨줘. 그렇게 시어머니와 만난 날이면 남자친구는 꽤 오래 말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야 겨우 대답이나 하는 정도였죠. 솔직히 섭섭하지. 아니야. 뭐가? 나 같으면 엄청 섭섭할 것 같은데. 자기야,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당하는 차별은 당연히 슬픈 거야. 슬프다고? 자기 어머니 뵌 날은 하루가 넘게 말이 없잖아. 원래는 말도 많으면서. 내가 그랬어? 응? 내 생각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자기 안에 쌓여있던 슬픔이 건드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 혹시 울고 있진 않아? 어릴 때 많이 외로웠던 건 아니고? 그날 남자친구가 한강에 차를 세웠어요. 좀 걸어도 돼? 얼마든지?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서 외로운지 몰랐는데 엄마를 볼 때마다 외로운 감정을 다시 느껴. 자기 말을 듣고 나니 알겠어. 어릴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나 봐. 당연하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지금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해. 생활비도 가져가시면서 내가 가끔 가도 밥 한 번을 안 해주시지. 생활비 드리고 있었어? 얼마나? 동생 학원비도 있고 해서 월급의 3분의 2 정도? 뭐 그렇게 많이? 근데 또 남은 돈 아껴서 적금도 들어놨어. 자기랑 결혼하는 데는 문제 없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남자친구와 마주봤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부터는 나랑 삶을 꾸려가는 거잖아. 근데도 계속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럴 순 없겠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 돈마저 안 드리면 날 아들 취급은 하실까 싶어서. 아들 취급이 필요해? 그냥 엄마가 나한테 연락하는 날은 돈 보내드리는 날뿐이거든. 돈 보냈다 받았다 하고 3글자로 문자가 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안에선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당연하지. 근데 부모는 자식이 뭘 안 해줘도 자식을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부모도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자기 동생한테 하는 거 떠올려봐. 뭘 바꿔서 하시는 거야? 아니.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당신 동생에겐 아무 대가 없이 다 해주시지? 그게 부모라고. 날 늘 못마땅해 하셨어. 그건 어머니 기준이고 자기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자기 동생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마워. 지금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미안. 굳어진 생각이 하루아침엔 안 바뀌겠지만 내 남편이 될 거라면 노력은 해줘. 우리가 만들어갈 가정에서 당신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나도 사랑 필요해.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이라고. 행여나 어머니한테 당신이 못마땅한 존재라고 해도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아들 체면은 생각도 안 하시고 밤 11시가 돼서야 저녁을 먹자는 부모가 어딨어? 내가 보기엔 이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 자기도 그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부터 저는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애썼어요. 한마디로 정신개조였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티셔츠에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근사했고 성실했고 심지어는 우유부단하다 싶을 정도로 착하기까지 한 남자였죠. 너무 착해서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혼식이 다가올 즈음 남자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또 한 번 소동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 내 옆자리에 내 아들을 앉히겠다는데 그게 왜 된다는 거니? 그리고 그 소동을 더 크게 일으킨 건 저였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네가 뭔데? 뭐긴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너만 주인공이니?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대답해봐. 내가 내 옆자리에 네 동생이랑 같이 앉겠다는데 이게 네 와이프가 이렇게 나설 일이니?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러다 혼주석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앉는 코미디판이 벌어지겠다 싶던 그때였습니다. 엄마, 그건 안 되죠. 걔가 제 아버지예요? 뭐야?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건지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어머니 혼자 앉으세요. 혼주석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예, 너도 네 와이프한테 물든 거니? 아니,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댄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인데 그럼 같이 앉아도 되지.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의지하셨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지혜? 어머니한테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드린 저는 의지 안 하셨고요. 내가 널 왜 의지해? 머리도 나쁜 걸. 그때 곧 예식이 시작된다는 안내 음성과 함께 예식장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주석에 어머니 혼자 앉으실 게 아니면 아예 안 앉으셔도 돼요. 최소한 그 자리에 도련님은 앉힐 수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홀로 혼주석에 앉으셨고 예식 내내 우리 부부를 째려보셨어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어쩐 일로 우리 신혼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쓸만한 방이라곤 안방밖에 없네. 아, 네. 저희들이 사는 집이라 안방이랑 옷방으로 쓰는 작은 방만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 둘째가 안방 쓰면 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붙었다. 시어머니와 지방에 살던 시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안방은 시동생에게 내주고 우리 부부는 거실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도련님이 자취방을 얻으면 그만이잖아요. 이 험한 서울에서 혼자 지내게 하라고? 너 같은 고졸이 서울대 다니는 시동생이랑 같이 사는 게 영광인 줄 알아라. 그때였습니다. 듣다 폭발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갈겼습니다. 여보!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듣겠네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왜요? 어머니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뭐야? 저 어릴 땐 하루가 멀다 하고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인제 와서 이러는 거야? 언제적이든 당한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동생이 서울대 갔다고 골내는 거냐? 동생 잘된 게 그렇게 배 아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역정이야? 네 동생이 서울대 갔다는데 네 집 안방도 못 내줘? 어머니는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긴 저랑 아내의 집이에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넌 네 핏줄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와이프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제 아내가 더 중요하죠. 저희 신혼이에요. 이 집 사는데 어머니께서 뭐 보태주신 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돈이 어딨니? 그리고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행여 보태주셨다고 해도 이 집은 우리 집이지만 최소한 염치는 알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평생 찍소리도 않고 말만 잘 듣던 애가 왜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말해봐.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저더러 야라고 하셨고 남편의 화는 더 거세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야예요?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남보다 못하면 야지. 네가 말해봐라. 시동생한테 안방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네가 말대꾸해서 네 남편이 저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도련님이 서울대에 가신 건 기쁜 일이죠. 만약에 우리 집에 방이 있었다면 당분간 살게 할 수는 있지만 방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니 도련님이 자취하는 게 맞죠. 너 지금 나더러 몰상식하다는 거냐?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시동생은 혼자 살게 하겠다고? 혼자 못 살 건 또 뭐예요? 지금껏 내 손 타면서 뭐 하나 혼자 해본 적이 없는 애야. 그래서요. 네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럼 우리 아들더러 다 하라는 거냐? 어머니, 그렇게 키우신 건 어머니잖아요. 제가 왜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요? 왜라니? 원래 며느리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야? 네? 아니, 지금껏 절 며느리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결혼에 관심도 없으셨으면서? 그래서 내가 뭐 니들더러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결혼도 허락해주고 결혼식도 가졌잖아. 그럼 너도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거 아니야? 아까는 저더러 남보다 못하다면서요. 차라리 앞으로도 그냥 야라고 부르세요. 뭐야? 이렇게 무례하고 무리한 부탁하실 거면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고 오시고요. 이게 정말?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을 제 뺨을 향해 날리려고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 교육 좀 하겠다는데 네가 내 손모가지를 꺾어? 말씀 바로 하세요. 누가 꺾어요? 그냥 잡아서 치운 겁니다. 뭐? 치워? 내가 쓰레기냐? 제 아내한테 위협을 가하면 당연히 제가 치워야죠. 진짜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어? 저 제 아내 때문에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동안 얼마나 가스라이팅 하신 건지. 뭐라는 거야?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러셨죠. 넌 머리가 나쁘고 네 동생은 머리가 좋으니 넌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네 동생 뒤치다꺼리나 잘해라. 그래, 내 말이 맞잖아. 우리 둘째는 커루마 떼자마자 한글부터 뗐어. 근데 넌 걷는 것부터 글 떼는 게 어찌나 느렸던지 내가 너 낳고 느낀 좌절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열불이 나. 둘째가 태어나서 한이 안 풀렸으면 널 갖다 버렸을 거다. 예,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넌 둘째 아니었으면 내가 버렸을 아들이니까 둘째한테 잘해라. 난 사실만 말한 거야. 너도 받아들이고 살았잖아. 결혼했다고 뭐가 달라지니? 넌 나한테 영원히 뒷순이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셨어요. 듣다 못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1순위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그 좁은 세계에서 어머니가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집에선 남편이 최고예요. 이래서 네 남편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거구나? 허튼 소리 좀 작작해. 그래봤자 저놈은 평생 지게차나 몰겠지. 우리 둘째는 서울대 나와서 승승장구할 거다.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인제 그만 우리 남편 집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고 안 그러실 거면 오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나더러 오라 말아야. 네 말대로 여긴 내 아들 집이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웃기고 있네. 나 자고 갈 거다. 어차피 연습도 해야 할 테니 니들이 거실에서 자. 내가 안방에서 잘 테니까. 어머니, 늘 이런 식이셨어요? 분명 우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니들 말을 듣니? 내가 짐 챙겨서 우리 둘째랑 같이 보내면 그만인데. 네가 뭐 어쩔 건데? 내쫓기라도 할 거야? 네 남편 지금은 저렇게 반항해도 지 동생 못 내쫓는다? 너도 나중에 좌절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냥 내 말 들어. 네 남편은 결국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두고 봐라.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안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앞을 막고 섰어요. 그만 고집 부리고 가세요. 이 밤중에 어딜 가라는 거야? 왜 이렇게 풀요막심한 놈이었어? 지금 저녁 7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요. 싫다. 난 니들 안방에서 자고 갈 거야. 초저녁부터 주무시겠다고요? 그래, 나 원래 초저녁 잠 많은 거 알잖아. 아유, 졸려라. 비켜! 시어머니는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지면 영락없이 안방을 시동생에게 내주게 생겼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밀어내고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또다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들! 엄마 아프다! 생떼가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손목이 아프다며 호소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바로 시어머니의 손을 안방 문고리에서 떼어냈습니다. 나갈 채비하세요. 너 진짜 이럴 거니? 진짜 네 동생을 혼자 살게 할 거야? 혼자 사는 것도 그 녀석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너 자꾸 이러면 너 내 아들 안 시켜준다? 어머니, 영영 날 엄마라고 못 부를 수도 있어. 그만하고 가시죠.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제부턴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알겠습니다. 안 부를게요. 됐죠? 뭐야? 아주머니, 그만 가시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머니?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안 불렀는데 이번엔 뭐가 또 문제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방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살아. 남편 없이 아들들 키워놨더니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뺨을 갈기지를 않나? 이제는 아주머니라고 하니. 아이고, 내가 정말 저놈을 그냥 갖다 버렸어야 했어. 그러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혼자 컸으면 내 월급까지 갖다 바치면서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너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냐? 네. 이제라도 생색 좀 부릴게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 엄마 다 드렸어요. 제가 그중에 용돈만 떼달라고 했더니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뭘? 몽둥이 들고 와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머니는 제 뺨만 갈긴 게 아니었죠. 어떤 날은 몽둥이, 어떤 날은 있는 대로 물건 다 집어 던지시다가 다리미까지 던지신 적도 있잖아요. 그 다리미에 머리 맞고 저 기절했던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한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깨어났는데 제 머리 옆에 다리미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를 옮기지도 않고 그냥 두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내가 죽어도 정말 상관이 없구나. 그때 그만둘 걸 그랬어요. 뭘 그만둬? 어머니 아들 노릇이요. 부모 정이 뭐라고. 그래도 키워주신 게 감사해서 엄마 말이 진실이려니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제가 진짜 사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꿀값을 떤다. 아유,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디? 밥보다 더 귀한 걸 얻었죠. 아내 사랑 덕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얼씨구. 그러니까 이제 쇼는 그만하시고 가시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났고 저와 남편을 째려보더니 현관 쪽으로 가셨습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남편이 따라 나오지 않자 또 남편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뭐하냐? 데려다 준다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길에서 만난 분이면 호의를 베풀었겠지만 어머니였다고 남이 된 분한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표값도 안 주겠다는 거야? 지금껏 가져간 제 월급도 충분했잖아요. 아주 내가 너희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시어머니는 성을 내며 돌아가셨고 남편은 기진맥진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다. 여보, 미안해. 설마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저렇게 구실 줄은 몰랐어. 그나저나 좀 황당하긴 했어. 안방을 내놓으라니. 절대 그럴 일 없어. 나 진짜 이제부터 엄마 안 볼래. 최대한. 무리하지 마. 당신은 내가 지킬 거니까. 아니, 당신은 내가 지켜야지. 이제부턴 연락 안 할 거야. 저를 지키겠다는 남편의 말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100% 믿기진 않았어요. 지금껏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갔던 그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었죠.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남편 미친 거니? 네?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설마 이것도 네가 시켰니? 이것도 제가 시키다니요? 다 네가 시킨 거잖아. 나 안방에서 재우지 말라고 한 것도 네 시동생한테 안방 내주지 말라고 한 것도.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지만 시킨 건 아니에요. 제 남편도 다 자기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튼 됐고 걔 왜 나한테 생활비 안 보내니? 그거 우리 결혼하고부터는 줄여서 보내기로 했는데. 뭐? 줄여서 보내? 전처럼 많이 드릴 순 없죠. 그럼 나랑 우리 둘째는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오는 연금도 있다면서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도련님은 이제 성인이니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벌이 해야죠. 뭐? 우리 아들더러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우리 서울대생한테?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녀야죠. 다행히 서울대생이니까 과외로 할 수 있을 거고. 너 그 입 못 다물어? 네? 네가 뭔데 내 아들더러 아르바이트를 하라 말아야?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니? 내 아들이 네 남편인 줄 알아? 아니요. 도련님은 제 남편이랑 다르죠. 그거 봐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서울대생이랑 지게차 운전자가 비교되느냐고. 아니요. 저한테 도련님은 제 남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세 발의 피야? 너 미쳤니? 네 남편이 우리 서울대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겠지. 아니요. 저한테는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서울대생 100트럭을 갖다 줘봐요. 우리 남편이랑 바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들도 아닌 사람한테 왜 자꾸 생활비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젠 암남이라면서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대체 니들은 지난번부터 가스모식이라고 하질 않나?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학도 안 간 것들이 겉멋만 잔뜩 들어서. 저 격리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10원 한 장도 허투루 써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게 뭔 자랑이라고. 한심하긴.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남편이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를 다 계산해봤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남편 키우느라 쓰신 거에 비하면 한참을 더 드렸더라고요. 뭐? 남편이 어머니한테 받은 용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니 계산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차액은 어머니한테 받거나 그게 안 되면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인 둘째 아드님께 받으려고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 영수증 청구하기 전까지 제 남편에게 받으실 돈은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남편의 의사니까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처럼. 우냐우냐 하니까 이것들이 둘 다 미쳤구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차단 안 할게요. 받을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다 계산해봤어? 내가 어머니한테 드린 생활비랑 내가 받은 거랑 다? 응? 나한테 그 정도는 놀이 수준이야. 진짜 내가 드린 게 더 많아?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인데 돈만으로 측정이 되나?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자기랑 어머니 사이는 되더라. 막말로 자기랑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게 돈 말고 뭐가 있어? 어머니가 자기한테 사랑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전화는 어머니 번호 차단한 거야? 잘했어. 앞으로 어머니 전화는 내가 받을게. 자기도 안 받아도 돼. 아니, 내가 받아야지. 받아낼 것도 있고. 진짜 받게? 왜? 너무한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 일단 좀 두고 보고. 얼마 후 주말에 쉬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연신 누르더라고요. 남편은 급히 일이 잡혀 집에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잠이 덜 깬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네? 형수님, 저예요. 시동생의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잠이 다 깼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또 우리 말을 무시하고 일을 벌인 건가 싶었죠. 현관문을 열자 시동생이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 도련님 왔어요. 방 비워놨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시켰을 텐데. 안방 비워놓으라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역시 형수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웃는 거 보니까 맞네.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네? 이삿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형수, 이런 게 어딨어요. 오라고 해놓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 난 오라고 한 적 없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글쎄,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도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시어머니가 저희 허락도 없이
짐을 보내셨네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럼 비용이 2배로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에? 시어머니께 말 못 들으셨어요? 비용도 여기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결국 이삿짐은 돌아갔고 시동생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형수가 짐 들고 돌아가래.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응? 바꿔주라고? 알았어. 시동생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바꿔주었고 제가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돌았니? 나한테 그런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아들한테 이런다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시하면 다예요? 그럼 다지. 니들이 뭔데 내가 무시를 못해? 니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대단한 사람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아니요. 그건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돼요. 서울대를 갔든 가지 않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세요. 떼쓴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그러자 시동생이 제 옷소매를 붙잡더라고요. 영수, 나 며칠 뒤부터 학교 가요. 그럼 시골에서 여기까지 통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즉에 자취방을 구하지 그랬어요. 아니지, 엄마가 형수네 집으로 가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라도 알아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옷방이라도 며칠 빌려드릴 텐데 이제는 안 돼요. 왜요? 어머니께서 선을 넘으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형한테 좀 심한 건 사실이지만 부모잖아. 형이랑 형수가 참아야지. 자꾸 반말할래요? 내가 도련님이잖아. 반말도 못해? 며느리 주제에. 그럼 네가 참아보던가. 지금 나한테 노라고 했어요? 나 형수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손윗사람한테 반말하래? 그래도 남편 동생이라 꼬박꼬박 존댓말 해줬더니 진짜 네가 내가 모시는 도련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거든? 인생 누나로서 알려주는 건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요. 나 서울대생이에요. 잘 안다니 다행이네. 역지사지로 잘 생각해봐. 너라면 네 어머니를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지.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나한테 노라고 했다고. 말하세요. 누가 무섭대요? 그런 뒤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동생이 저를 또 붙잡더라고요. 누나! 시동생의 호칭에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알았어요. 나한테 반말해요. 대신 나 좀 여기서 살게 해줘요. 싫어요. 왜 싫은데요? 나 형 동생이잖아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도련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지금 그걸로 나한테 공치사하는 거예요? 내가 큰맘 먹고 해주는 거예요. 나도 큰맘 먹고 영수증 청구하기 전에 얼른 네 엄마한테 돌아가세요. 당장!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녀석이 당신한테 반말을 했다고? 응?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반말하라고 했잖아. 한참 어린애한테 뭐하러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 호칭이 그렇잖아. 도련님 도련님 하면서 반말하기도 뭐하고. 엄마 손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버릇이 없어. 당신이 용서해줘. 도련님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지. 그나저나 어머니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 그렇게 보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이사 비용도 다 낼 거라고 생각했나 봐. 내 잘못이지 뭐. 그동안 내가 늘 그랬으니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근데 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 어떤 거? 지게차 대여 전문 업체를 해보고 싶은데 당신이 운영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지. 내가 그거 하자고 했잖아. 당분간은 회사 다니면서 해야겠다.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남편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우리는 2 자녀를 낳았고 남편의 지게차 대여 사업도 대박이 났어요. 덕분에 저도 남편 일을 도우며 더 자유롭게 애들 양육에 힘쓸 수 있었죠. 그 사이 시동생도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니 시어머니도 돈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예, 잘 지내지? 네. 도련님도 대기업 잘 다니고 있죠? 그게 니들 사업 잘 되는 것 같던데 돈 좀 있지 않니? 네? 갑자기 돈이라뇨. 네 시동생이 횡령을 했나 봐. 네? 네 남편도 참 모질지. 내가 번호 바꿔서 연락해도 매번 차단하고 이제는 네 시동생 연락도 안 받는다더라. 도련님이 술 취해서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남편한테 쌍욕을 했대요. 응? 우리 착한 아들이? 네 남편이 열받게 했으니까 그랬겠지. 불효자식이니까. 아니요. 그때 도련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남편이 거절했더니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좀 빌려주지 그랬어. 애가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횡령을 하느냐 말이야. 또 남편 탓이라고요? 그럼 다 네 남편 탓이지. 도련님이 급히 돈 쓸 때가 뭐였는데요? 뭐?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급히 돈 쓸 때가 있으면 대기업도 다니는데 대출을 받아도 되잖아요. 회사 돈 횡령은 그냥 범죄죠.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싶었던 거니까. 급한 돈을 횡령해서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여튼 넌 말이 참 많아. 어쨌든 애가 이유가 있으니 횡령됐을 거 아니야. 이제라도 좀 내놔 보라고. 돈을 내놓으라고요? 그래. 어머니는 우리 안부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수년 만에 전화하셔서는 손주들 안부도 안 물으시네요? 니들이 날 안 찾아오잖아. 근데 내가 궁금해야 하니? 니들도 안 했잖아. 사업도 그렇게 잘 된다면서 나한테 용돈 한 번을 주길 했니? 이제라도 영수증 청구할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너 자꾸 옛날 얘기 할 거니? 지금 급하다니까. 네 시동생 감옥 가게 생겼다고. 횡령액을 들어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머니 돈이 너무 많네요. 그래도 니들이 어떻게 대출도 좀 받고 해서 내놔봐.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시동생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 녀석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여보, 나는 이제 와서 엄마랑 동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일군 삶을 망가뜨리길 원하지 않아. 어머니도 집도 팔고 연금도 일시급으로 받아서 나가보신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그러셔야겠지. 그 녀석만 보고 사셨으니까. 그 일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난동에 가까운 연락을 하셨지만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시동생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집도 팔고 하셨을 텐데. 안 팔았더라고. 어? 안 팔았어.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야? 아, 아버지 원금은 일시급으로 받으신 것 같더라.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본인은 최소한으로 손해보고 우리가 다 감당하길 바라셨던 거겠지. 언제나 그런 분이셨으니까. 자기도 신경을 쓰고 있었나 보네. 진짜 집까지 팔았으면 방이라도 얻어드려야 하나 생각은 했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했다는 횡령 금액도 부풀린 거야. 아니, 왜 횡령액을 부풀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많이 받아서 남은 건 본인이 쓰려고 하셨겠지. 얼마 후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예, 솔직히 니들 너무한 거 아니니?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든 내 아들 감옥 가는 건 막아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어머니, 집 안 파셨다면서요? 뭐? 그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세요? 예, 그럼 넌 내가 진짜 집까지 팔았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늙은 애비가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횡령 금액 솔직히 더 크게 부르신 거죠? 뭐?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는 더 크게 부르고도 남을 뿐인 것 같아서요. 남은 돈은 어머니가 쓰시려고. 얘 좀 봐라.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나 지금 거지야. 생활비가 없다고. 뭐 니들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끝내 거짓말을 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활비 원조를 거부했습니다. 저라도 몰래 드릴까 했는데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면서는 그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세상에, 아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를 안 도와줬단 말이야?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부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 받아먹니? 그만 가세요. 애들 오기 전에. 온 김에 좀 보고 가야겠다. 애들한테 지들 부모가 얼마나 매정한지도 알려줘야겠어. 아직 어린 애들이에요. 못 볼 걸 보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어릴 때부터 확실히 알 건 알아야지. 꼭 커서 니들처럼 부모한테 못되게 굴라고 할 거다. 결국 남편은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그 일로 남편이 기분이 처질까 걱정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저 애들과 행복하게 놀더라고요. 요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애들 잘 키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어머니가 좀 걱정되긴 해요. 그렇게 믿었던 작은 아들까지 감옥에 보내놓고 어떻게 지내시나 싶고 아무래도 제가 엄마가 돼서 더 그런가 봐요. 조만간 남편을 잘 설득해서 시어머니께 얼마간의 용돈이라도 드려볼까 고민 중입니다. 물론 몰래 드렸다가는 남편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남편 기분 좋을 때 얘기 한번 꺼내보려고요. 남편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가족이 함께할 때인데 이번 애들 방학 때 가족끼리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가까워져 오는 가족 유럽 여행부터
잘 준비해야겠습니다.